사건의 결정적인 국면은 2026년 1월 우크라이나 공군이 F-16의 실전 투입 성과를 공식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 나타난 F-16은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공중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F-16이 실전 배치 이후 무려 1000개 이상의 러시아 공중 목표물을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매일같이 쏟아붓는 샤헤드형 자폭 드론과 제트 추진 드론, 그리고 고성능 순항 미사일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값비싼 공대공 미사일을 아끼기 위해 기체에 내장된 20mm 기관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드론을 사냥하는 가성비 끝판왕의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파일럿은 단 한 번의 출격에서 6발의 순항 미사일과 7대의 드론을 요격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F-16이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보급로와 지상군을 직접 타격하는 1600회의 지상공격 임무를 완수하며 전쟁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 운용은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과 천재적인 임기응변의 연속입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망과 수호 E-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초저고도 비행을 선택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해 지면에 거의 붙어 날며 적을 기만하는 이 전술은 러시아 방공 부대를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F-16 세대가 편대를 이뤄 일부러 러시아 미사일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하고 그 틈을 타 다른 타격기들이 러시아 지상 목표물을 박살내는 미끼 전술은 현대전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F-16을 잡기 위해 기를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귀한 기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 활주로는 물론이고 민간 고속도로까지 활주로로 사용하며 신출귀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륙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F-16의 모습은 러시아군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핵심은 바로 스나이퍼 판테라라 불리는 최첨단 타겟팅 포드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이 장비는 F-16을 단순한 전투기에서 초정밀 유도 병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3세대 열 이미지 시스템과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이 포드는 아주 작은 드론이나 스텔스 목표물까지 정확히 식별해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장비가 하늘에서 적의 위치를 찾아내면 지상의 하이마스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좌표를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F-16이 눈이 되어주고 하이마스가 주먹이 되어 목표물을 제거하는 완벽한 입체 작전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값비싼 미사일 대신 저렴한 레이저 유도 로켓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장갑차를 정확히 파괴하는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전장은 이제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게 무기를 연결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을 가르는 F-16의 기동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2026년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겪는 하루하루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호 257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F-16은 그 구형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만큼 뛰어난 무장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미사일의 조화는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조종사들의 기량입니다. 이들은 서방의 교관들이 가르쳐준 매뉴얼을 뛰어넘어 전장의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전술을 매일같이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 E-35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의 F-16이 나타나면 교전을 피하고 고고도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이는 이미 하늘의 주도권이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로 넘어왔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뼈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총 4대의 F-16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파괴 공작이나 기계적 결함 혹은 치열한 교전 중에 발생한 손실로 보입니다. 서방에서 제공한 기체가 구형 버전이라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F-16의 무기체계와 유도 시스템이 러시아 기체들을 압도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종사들은 고속도로와 비밀 기지를 오가는 끊임없는 재배치를 통해 러시아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F-16 한 대를 잡기 위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유연한 운용 전술 앞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F-16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승리의 희망이며 러시아 침략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의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장의 변화는 정치적 지형의 거대한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휴전이 성립될 경우 약 1만 5천 명에서 3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을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지상군과 공군을 담당하고 터키가 흑해 항로 안전을 책임지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국제군대의 주둔이야말로 진정한 안전보장이며 이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을 주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F-16의 활약과 평화유지군 논의는 유럽 전체의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인 미하일로 포돌야크는 이번 전쟁이 결국 유럽의 완전한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의 에너지와 위협에 휘둘리지 않는 더 군사화되고 반러시아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터키 역시 흑해에서의 경제적 이권과 비즈니스의 안정을 위해 평화유지군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을 봉쇄하는 새로운 철의 장막이 쳐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F-16이 뚫어놓은 하늘의 길은 곧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유럽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주둔한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보호권 안에 들어갔음을 상징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엘리트 부대들이 우크라이나의 서부와 주요 거점을 방어하고 터키 해군이 흑해를 감시한다면 푸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러시아의 영향력이 동유럽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포돌야크 보좌관의 말처럼 유럽은 이제 더 심리적이고 더 군사적이며 더 반러시아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몰고 있는 F-16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되고 있는 F-16의 현대전 전술과 하이마스와의 연동 시스템은 우리 공군의 작전 계획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전후 재건 과정에서 평화유지군이 확보할 안정적인 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빠르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인프라 재건과 산업시설 복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F-16의 엔진 소리는 이제 전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첨단 기술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입니다.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건설 기술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투입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자유의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1600회의 지상 타격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구형 F-16을 가지고도 최첨단 러시아 전투기들을 기만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은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조종사의 전략과 용기임을 증명합니다. 스나이퍼 판테라 포드가 찾아내는 목표물 하나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되찾아오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자랑하던 군사적 위신이 F-16의 기관포 탄환 앞에 무참히 깨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1000대 이상의 공중 목표물 격출하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유럽의 새로운 통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F-16의 엔진 화염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구원의 불꽃이며 러시아 침략자들에게는 지옥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 대지에 발을 내딛는 날 러시아의 야욕은 완전히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주권이 최첨단 기술과 국민에 단결된 힘으로 어떻게 지켜지는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F-16이 그리는 비행 궤적은 곧 우크라이나가 맞이할 평화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잠을 깨우지 못할 것이며 하늘에는 오직 자유의 바람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우크라이나 하늘의 긴박한 소식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와 첨단 기술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자유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이륙하는 파일럿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우크라이나가 맞이할 새로운 아침은 전 세계 모든 자유시민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F-16의 활약은 단순히 군사적인 뉴스를 넘어 인류가 독재의 어둠을 어떻게 걷어내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3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만들어낼 새로운 평화의 장막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번영을 지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사 다큐멘터리 콘텐츠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벌어지는 F-16의 장엄한 투쟁과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정치의 냉혹한 수싸움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전략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